미국에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여러분들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그냥 갖고만 있지 않고 회사에다가 여러분들 담보로 맡기고 10%에서 12% 정도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꾼 다음에 그걸 다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는 일이 있고 그것을 그냥 대행하는 회사가 MSTR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제 그걸 보니까 한 젊은 분이 아주 젊은 분입니다. 젊은 분이 직접 하고 있네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재미삼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담보를 잡혀 가지고 돈을 꾸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콜 웜슬리는 실제로 본인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실행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그건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30% 오르고 이자율은 10%니까 20%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률이 가격 상승률입니다. 대출 이자율보다 높다면은 매년 대출을 갱신함으로써 원금을 갚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청산 영어 표현은 리퀴데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물건은 100% 잡지 말고 50% 정도 잡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 젊은 분이 본인 경험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골치 아프면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대출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런 분들은 이제 MSTR 주식에 사모되는 거죠. 대신해서.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자산이 오르면 팔아 수익을 실현하지만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파는 대신에 담보로 맡겨가지고 돈을 꿔서 다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셀프 컨파운딩 스트래티지라고 하네. 자가 정식행 레버리지. 이게 10,000불 가운데 20,000불을 빌려가지고 2,000불을 빌려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리게 되면은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하니까 화폐 가치 하락에 거는 베팅. 이 전략의 핵심은 빚의 가치 하락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정 화폐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지만 비트코인은 희소성 덕분에 가치가 오릅니다. 나중에 더 가치가 낮아진 화폐로 빚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출의 실질적인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주변에 보게 되면은 대출 받아가 이런 부동산 사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대출을 받아가 부동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원화 가치는 계속 추락할 걸로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부동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런 50% 잡혀가지고 돈을 꾸어가지고 그걸 다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겁니다. 대출 만기가 오면은 빚을 갚기에 비트코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른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요구하는 거 하니까 MSTR이 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보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위험을 직접 언급합니다. 본인이 해보니까 첫 번째는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담보를 뺏기는 청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 전부를 담보로 잡지 못하고 일부만 잡으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기간을 택해야 되니까 비트코인 전용 대출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동산이나 주식도 같은 전략이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이 궁극의 자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담보 물건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겁니다. 담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금융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들이. 그러니까 한국도 비트코인 ETF 허락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비트코인 여러분들 파이낸스 하는 것도 허락해 줘야 되고 그렇게 자꾸 뭘 해보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전용 대출 시장
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소피 같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 비트코인은 그 어떤 프로토콜보다 강력한 작업증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법정화폐의 모순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비트코인 가치는 더 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 미래라는 것은 뭐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미래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평소에 항상 궁금해했던 사례를 이렇게 비트코인을 투자해 가지고 담보로 잡아 투자하시는 분을 직접 만났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은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하염을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대 상황이나 정치 환경은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지만 관심은 또 가져야겠지만 그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든 지금 상황은 가장 좋은 것은 달러와 자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달러와 자산을.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이런 부분에 금과 은은 제가 사는 뭐 조금 사는 거야 뭐 자산을 다각화하는 면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금과 은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방어용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계속 원화 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달러와 자산을 가지면 일단은 원화 가치 추락을 방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소한 달러 기준으로 7에서 9%의 수익률을 올려야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 가치 하락까지 여러분들 보전하려면 7에서 9%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될 겁니다. 미국인들이 미국의 바론 여러분들 그런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하죠. 바론에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창업자가 나오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탁 잘라서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달러화 기준으로 미국인들이 자기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 7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을 매년 내야 된다. 그러면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매년 3에서 4% 정도 손실을 보는 걸 뜻하는 거죠. 모든 자산 운용의 기본적인 틀은 최소 7에서 9%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수익을 내지 않으면 그냥 손해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금과 은도 들어갈 것이고 무슨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들어갈 것이고 미국의 S&P 500을 추정하는 뭐 그런 ETF 기술주 섹터 ETF 반도체 섹터 ETF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한 바와 같이 유럽의 한 전문가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요한 투자 전략이 금과 은을 사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금과 은이라는 것은 비상사태 때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 성장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차라리 금과 은을 사는 것에 비해 가지고 미국의 기술주 섹터 ETF나 반도체 섹터 ETF를 저는 선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금시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 이제 뭐 그런 위협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자산 가운데 하나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시하지만 대단히 뛰어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그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원화 가치의 중장기 추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 문제뿐이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8개월 정도 정책을 보면은
그냥 나라가 어떻게 갈지가 대충 그냥 다 견적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견적서가 다 나온 거예요. 노란 봉투법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다 들어온 걸 보면은 아 나라가 대충 이렇게 가겠구나. 딱 결론 하나입니다. 달러와 자산 가지는 거죠. 달러와 자산을 가지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몇 달 전부터 제가 역설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일정 부분은 비대칭적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부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운이 좋은 거죠.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복받은 거고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복받은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